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물리 파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이란 무엇일까요? 힘이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물체의 모양, 운동의 방향과 크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도와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체 운동의 운동을 표현합니다. 이런 힘과 운동의 관계를 정리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뉴턴의 운동 2법칙입니다. 이는 물체의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으로 우리는 이 법칙을 통해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 보았습니다. 물체가 받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의 형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배웠죠? 바로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한 예시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인 상태로 중력만 받아서 지표면에 떨어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통해 추론해낸 것을 수업 시간에 함께 해보았습니다. 중력의 경우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와 수직 방향의 이동거리 형태를 통해 중력의 특징들을 알아보았지요. 수평 방향으로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정비례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다라고 추론해 보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거리가 시간의 제곱으로 커지는 것을 통해 일정한 크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한다면 중력은 물체 운동의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지표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수평한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한다면 지표의 수평한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0이고 속도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이동거리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초기 속력과 이동시간 델타 T에 비례합니다. 두 개의 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지표의 수직한 운동을 Y방향이라고 우리가 둔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표의 수직한 방향의 운동이 특히 자유낙하를 하게 된다면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고 그 크기는 중요가속도 G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의 속도를 VY라고 두면 이는 G 곱하기 델타 T, 가속도의 크기와 시간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동거리를 Y라고 둔다면 2분의 1 곱하기 G 델타 T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계 유도는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와 함께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가속도가 9.8m/s 제곱인 곳에서 수평으로 10m/s로 던지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나갈까요? 이 문제와 지표의 충돌 직전에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 복습하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작용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류는 열을 받은 유체 등이 부피가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지면 위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진 부분은 중력이 커져서 하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력이 수권에 미치는 영향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력이 기권에 미친 영향들입니다. 이 사례들도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력이 직권에 미친 영향은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이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그것을 순서대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력이 외권에 미친 영향들은 공전 그리고 유성과 떨어지는 것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력이 생물권에 미친 영향들은 참 많았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징 속에서 중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기억하면 훨씬 더 빠르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영향이 아닌 사례들도 있었죠. 첫 번째, 물의 부피가 커지는 것들, 그리고 핵분열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들, 주산형 광물들의 공유결합 같은 것들은 중력의 사례가 아닙니다. 또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는 것도 바로 화학적인 결합 또는 전자기력 때문이고요. 오로라 현상의 경우도 지구 자기장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5가지는 중력에 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파트는 바로 모멘텀, 운동량이었습니다. 어떤 것들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을 것이고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죠?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았죠. 쇠구슬이 바닥과 충돌할 때 나는 소리를 통해서 운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추론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어땠죠? 어떤 경우에 충돌 소리가 컸지요? 바로 질량과 속도가 크면 바로 충돌 소리도 컸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하려는 정도, 운동량을 우리가 정의했고요. 이 운동량은 바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됩니다. 선생님이 긴 관에 물티슈를 넣고 쏘았던 실험 기억하나요? 이 사례와 에이스 과자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은 물체를 멈추기도 하고 충격은 물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결국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이런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을 크기도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하는 이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밑에 식을 한번 볼까요? 운동량 I라고 하는 것은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은 바로 델타 T라고 하는 어떤 시간 동안 물체에 작용한 평균 충격력, 다시 평균 충격력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은 델타 P면서 동시에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의 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동일한 충격량을 받아도 결과가 다른 현상들을 함께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떨어뜨리는 것과 부드러운 천 위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문제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계란은 깨지고 방석 위에 떨어진 계란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두 계란의 질량은 같고 떨어진 높이가 같아서 바닥의 충돌 직전의 속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두 계란의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동일하겠죠. 그러나 방석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충돌 시간이 마룻바닥에 떨어진 것에 비해 길어서 평균 충격력이 작아져서 깨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복습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은 자연이 준 재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2가지 신소재를 배웠죠. 첫 번째는 초전도체였습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온도 이하가 되었을 때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로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을 알아보았죠. 그래핀은 강철보다 강도가 좋고 구리나 은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서 흑연을 한판 떼어내는 것을
바로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초고속 반도체, 휘든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 전지와 같은 곳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성질들을 모방한 신소재의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극세섬유와 거미줄, 수중접착제와 홍합, 벨크로 테이프와 도깨비 풀, 모로포 섬유와 모로포 나비, 자동차 코팅제와 연잎 표면, 그 다음에 비늘 붙인 수영복과 상하 비늘과 같은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낙하차의 경우도 자연을 모방하여서 디자인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통합과학 물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